안녕하세요. 제이조 금융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또 월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리츠 투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리츠란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상품에 투자한 후 발생한 이익을 되돌려주는 투자회사를 말합니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유치하여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 운용하여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직접 투자와 비교하여 간접 투자 상품으로서 거래 비용, 유동성, 세제혜택, 자산관리 측면에서 우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리츠의 장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츠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보니 부동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구조가 단순하고 단기간에 손익이 악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배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배당 가능 이익의 대부분을, 통상적으로 90%를 의무적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또 제목에도 있다시피 스타벅스 한 잔 가격으로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을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세제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직접 투자와 달리 리츠는 보유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투자자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동산 펀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리츠와 부동산 펀드는 경제적 실질에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법의 차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기한으로 조성되는 부동산 펀드와 달리 리츠는 영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1펀드 1부동산 개념인 부동산 펀드는 사실상 증자가 어렵고 또 이에 따라서 부동산 추가 취득이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대표적인 리츠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리치 코크랩인데요. 이 리츠는 이랜드 리테일 5개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상장된 리테일 리츠입니다. 이랜드 리테일의 장기 책임 임대 트리플넷 방식으로 재산세나 보험, 수선 비용 모두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대주주 지분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부족하고 리테일 업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계약 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기초자산 포트폴리오로 최악의 상황에 자산 매각으로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리치코크랩은 주가 5,00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1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맥커리 인프라로, 맥커리 인프라는 12개 인프라 사업에 시행법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량이라든지 정부 지원기간 종류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자 수익이 주요 수익원으로 중장기 배당 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리츠입니다. 롯데리츠는 롯데쇼핑이 스폰서로 100% 책임 임차를 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등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임대료가 매년 1.5%씩 상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쇼핑의 자녀 점포에 대한 우선 매수 협상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5,00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6%대입니다. 다음은 신한알파리츠입니다. 신한알파리츠는 판교 알파돔 604 오피스 실무부동산과 용산 더프라임 오피스 지분 32.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률이 낮고 수익률이 높은 입지에 있으며 안정적인 임차인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주가 대비 조금 낮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츠의 일반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리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PER이라든지 PBR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리츠는 부동산 투자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주식의 밸류에이션 방법을 쓰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PER 대신 PFFO로 PBR 대신 PNAB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배당 성장률이 일정합니다. 때문에 배당 할인 모형과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사용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다면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목표 주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츠 투자 전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츠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리츠가 편입한 기초자산의 종류와 리츠의 운영 방식에 따라 배당의 지급 시기와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얼마나 장기간의 안정적 임대차 계획을 했는지, 또 공식률은 어떤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금리 상승기에는 투자 매력이 다소 흐려진다는 단점이 있고, 아무래도 유보금이 제한적이고 자산 취득 시 유상증자나 외부 차입에 의존해야 하다 보니 유상증자가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가치 희석이나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나 보험, 수선비용 등 영업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리츠 코크렛 같은 리테일 리츠는 통상적으로 이를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트리플렛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의 성장률이 일정하기 때문에, 즉 주변 지역 개발이나 특별한 경우에 자산 가격에 의한 평가 차익 및 시세 차익을 제외하고서는 임대료의 고정적인 상승만이 수익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